안녕하십니까. 로이어킹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지금 각 당에서 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공약을 내는 것 중에서 최근에는 그 이재명 후보가 공수처 폐지, 그다음에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기소와 수사 분리와 관련된 공약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당의 유준석 개혁신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인가,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형사법 전문가이자 또 개혁신당의 법률자문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명선거본부장을 맡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법 전공자로서, 그다음에 현장에 실무를 띄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정당의 내용, 어떤 정당 간의 어떤 정책 대결, 이런 문제를 좀 떠나서 국민들에게 어떤 것이 진정하게 도움이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사법체계의 근간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공수처 폐지 논란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수처 폐지와 관련돼서는 공수처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더욱더 강화하겠다, 공수처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현재까지 거의 기소를 제대로 한 게 거의 없고, 다 아시다시피 기소율이 0.08% 이렇게 되는데 불과한 상태이고,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투여되고 있죠. 공수처는 제 생각에는 단연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 보호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소율에서 보셨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을 쭉 보시면 거기서 독점적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종종 이루어졌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가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뇌물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권한을 가져가면서부터는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은 고위공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권한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사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수처장은 기본적으로 정치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정권에 의해서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공수처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한 그 수사권 조정 TF, 공수처 TF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TF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변호사 시절의 문제이고요. 공경애 변호사,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고, 지금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인 조순열 회장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논의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때 저는 굉장히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은
공수처가 생겼을 때의 수사권의 중복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저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많이 썼습니다. 도대체 구속기간은 어떻게 할 건데? 구속기간은 경찰 단계 20일, 검찰 단계 열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요. 그러면 그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모두 마쳐야 되는데, 이게 공수처가 끼게 되면서 수사권에 대한 중복 문제가 발생을 하고, 구속기간을 계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측됐다는 거죠.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거 좋아. 그러면 그거를 기소한다고 검찰에 송치했을 때, 그러면 검사는 수사는 못하는데 구속기간은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수사권 조정이나 관할의 문제들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기본 체계를 무시하고 만들어지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의 특별법, 정치적 목적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형사법 개정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된 내란 범죄 수사, 내란 혐의에 관련된 수사와 관련되어서 이미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던 겁니다.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결국은 구속이 취소되고 각종의 수사권에 대한 중복 문제가 발생을 해서 위법 수사가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국 중대 범죄를 범하고 이 국가의 내란을 일으킨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범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로 유죄를 인정해가지고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논란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 논란이 단순히 법률적 논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화되고 그 사법적 쟁점들이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이해 관계와 득실 관계에 따라서 논리가 이용되는, 사법이 정치에 이용되는 지금 그런 굉장히 법치주의의 위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현재 수사 능력, 그 다음에 수사에 지금까지 보여준 실제의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산을 그렇게까지 낭비해 가면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형사사법 체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수처의 존재 자체는 결국 지속적인 위법 수사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법치국가 원리의 훼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공수처 강화 정책론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이해득실 관계에서 나온 정책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시민 작가와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던 수사권 독립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우리 국민들이 제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야 된다. 이것이 마치 어떤 법치주의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인권을 보호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이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범죄 혐의에 해당되는 범죄 혐의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고 발견하고 확보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증거 수집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사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수사는 기소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분리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아주 대표적으로 중대범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사기 관련된 거, 제가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증권범죄 관련된 것들, 이런 사건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선 경찰에서 이걸 수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이런 걸 수사해가지고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사는 이거를 서류만 보고 기소를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서류만 보고 파악한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절도 사건이나 방화 사건,
강도 사건, 이런 건 기록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백하네, 이렇게 해서 기소하면 되죠. 그런데 증권범죄 같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은 일반인들이 받거나 또는 일반적인 전문성이 없는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를 아는 것조차 힘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수술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뇌수술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는 뇌수술을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뇌수술을 할 능력도 없고요. 그러면 일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뇌수술을 하라고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증거기록이나 수사기록들이 거의 10만 페이지 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그 10만 페이지에 되는 사건을 수사가 돼서 기소되는 검사가 받아가지고 10만 페이지를 읽은 다음에 기소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다른 일반 사건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절도나 강도 이런 사건들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경찰이 수사를 다 하고 검찰은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거의 그런 경미한 범죄들이나 쉬운 범죄들, 일반 우리 국민들과 관련된 일반 민생 범죄들은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 음주운전하면 그게 여기에 넣어서 검찰에 올라가서 하고 그랬지만은, 또 조사받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검찰에서 바로 그냥 벌금 구형하거나 기소를 하든지 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는 수사와 기소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느냐? 어려운 사건, 자신들에 대한 권력과 관련된 권력층에 대한 어려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분리가 되면 전문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되면 증거가 부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수록 기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을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의 논의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이 해체가 됐었죠. 저는 이제 라인펀드 사건 같은 것들의 피해자 대리를 해왔고, 각종의 금융 사기 범죄 이런 것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금융 사기 범죄가 얼마나 빨리 발전한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범죄들은 증권범죄 합수단에 있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 왜 수사를 못 하겠느냐? 그때 증권범죄 문제가 됐던, 제가 맡았던 라인펀드 사건, 이런 데에서 거기에 김봉현 회장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왔고요. 수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옵티머스 사건, 이런 거에 민주당 정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권범죄 합수단을 해체한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증권범죄 합수단 해체하고 다른 일반 형사 검사들이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조사하는 그 수사는 대한민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몇 안 됩니다. 전문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 쌓여야 돼요. 왜냐하면 증권범죄의 발전 수준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뇌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하고,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을 모두 모아놓고, 일반 형사검사를 모아놓고, 자, 뇌수술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뇌수술이 성공할 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증권범죄와 같은 지능범죄, 그 다음에 대규모 대형 범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되기 어렵고, 정치와 관련된 굉장히 내밀한 부분에 있어서 수사에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정치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난해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논의가 되는 공수처를 강화하자는 얘기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국민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오로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증권범죄와 같은
지능범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만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거가 독일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수사와 기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독일은 코프온의 핸드라 그래서 코프는 머리고 온에는 없다, without 이런 의미고요. 핸드가 손입니다. 그러니까 손 없는 머리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검찰에는 수사 조직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에는. 그렇지만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다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사 경찰 인력들을 이용해서 검사는 계속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160조부터 쭉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독일 형사소송법 160조입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되고, 검사는 심지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정에 대해서 수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사법보조공무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보조공무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선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거짓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은 뭐 이미 이름이 작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팩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작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한 정당에서의 발생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들의 과거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부분, 공수처 법을 만든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얼마나 큰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장에 있는 변호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돼서 이미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을 현혹하는 내용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개혁신당이나 또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어떤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하게 우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어떤 제도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정책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부분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는 내용들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꼭 한번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오늘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저는 예전에 계속 페이스북으로 글자로 썼는데 이렇게 이제 로열킹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구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속 시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모든 그 선거본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각자의 능력을 10배, 20배 발휘해 가면서 열심히 이준석 후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